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영상을 올린 게 2월 말이니까 벌써 석 달이 다 돼가네요. 그동안에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딘가 갈 곳이 있을 때마다 바이크는 꾸준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가 됐네요. 예전 같으면 할리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공임을 주고 오일을 교체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교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안녕하세요. 들린 김에 광주 저기 할리 서비스 센터에 엔, 들려봤습니다. 엔진 오일하고 엔진 오일 프라이머리 그리고 저기 미션 오일 3개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좀 구입할 수 있을까 해서요. 네, 그냥 이게 다섯 제가 구입한 통이 겁니다. 엔진 엔진 오일 오일 두 5통, 개가 프라이머리 미션 프라이머리하고 미션 오일 한 통씩, 네. 그리고 엔진 오일 필터. 할인 기간이라 30% 디스카운트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래도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용 오일에 비교하면 가격이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할리에 들린 김에 2층에 있는 전시장을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할 텐데 좀 이거. 특이한 바이크가 있네요. 광주 할리 데이비슨 대표님이 타시는 거라는데 판매하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도색 비만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네요. 이제 필요한 오일하고 오일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다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오일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오일을 교체할 때 필요한 도구들은 폐오일을 받기 위한 그릇, 볼트를 풀기 위한 렌치, 오일을 닦을 때 쓰는 파츠 클리너하고 걸레, 그리고 오일 필터를 분해하거나 결합할 때, 그리고 오일을 넣거나 뺄 때 쓰는 보조도구 등이 있습니다. 13,000에 교체를 했으니까 19,000, 약 6,000km를 탔는데요. 8,000km의 엔진 오일하고 3종 오일 다 교체하고 13,000에 엔진 오일 교체하고 그리고 19,000. 규정에는 뭐 4,000에 8,000에 엔진 오일은 4,000km, 미션하고 어디 프라이머리 오일은 8,000km에 교체를 하라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좀 넘었죠. 엔진 오일은 6,000km, 그리고 프라이머리하고 미션 오일은 11,000km에 갈게 되는 건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마땅한 게 없어서 일단 쓰던 대야를 좀 받쳐보겠습니다. 엔진 오일 드레인 플러그의 위치를 설명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진 아래쪽에 있는 오일팬의 좌측 후방에 플러그가 있습니다. 톡 잘 친 다음에 보이니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푸는 거 하라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나 불러. 자, 됐다. 보이나 모르겠네요. 시꺼멓습니다, 오일이. 시꺼먼 오일이 흘러나오네요. 아이고, 잘 보이나? 계속 나오네요. 양도 이게 4.8리터, 6리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오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지저분하네요. 엔진 오일이 아직 다 안 나와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프라이머리 오일도 같이 좀 빼보겠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오일을 빼는 곳은 이렇게 바이크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 프라이머리 빼는 곳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쯤에서 이 클러치 미션 커버 쪽에서 쭉 내려가면
좀 뒤에 있네. 이렇게. 이제 여기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꽤 이런 분해 조립 작업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으이씨. 생각보다 아이고, 많이 서투네요. 맞다. 색깔은 괜찮은데 보이실려나 모르겠지만 회갈색으로, 회색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올이 나오네요. 얘는 1리터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나사는 이렇게 됐고, 보시면 여기 뭐가 많이 묻어 있죠. 이게 철분인데요. 여기 자석이 달려 있어서 철분을 수집하는 건데 꽤 많네요, 철분이. 지금 이게 엔진 오일 통해서 뺀 건데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철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잘 지워지지가 않네요. 지원다기보다 제거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제가 뿌리고 있는 건 파츠 클리너라는 건데요. 녹이나 오일 등을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예전에 아우, 안 정비소에서 됐는데. 정비사들이 쓰는 것을 봤는데 이번 기회에 구입해 봤습니다. 그러다 나죠. 유튜브를 보면 이 오링이 있는데 오링을 할 때마다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할리 쪽에 물어보니까 오링에 손상이 없으면 자기들은 교체를 하지 않는답니다. 교체를 하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이 정도면 교체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은데, 오일 필터는 할리 정품인데요. 뭐 엔진 오일도 다 오일도 정품이지만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3만 원이 넘네요, 오일 필터 하나가. 그리고 엔진 오일 교체할 때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엔진 오일 필터 교체하는 거고, 분리하는 거고, 이거는 엔진 오일 필터에서 나오는 오일 받는 거고, 이거는 오일 주입할 때 쓰는 거고, 이거는 프라이머리 오일 주입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게 할리 정품으로 구입하면 이거 하나만 3, 4만 원씩 해요. 그런데 알리에서 구입하니까 전 싸게 어째 구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다 해서 8,000원 안 줬습니다. 운송비 포함해 갖고. 뭐 굳이 이런 거는 할리를 안 사도 할리 부품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할리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 끼는 거야? 대충 하자. 대충 때려 맞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구 중에 맞는 게 없어서 적당히 돌릴 수 있는 걸로 억지로 돌렸습니다. 여기에 맞는 공구를 최대한 빨리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원래 이거 받치고 하라 그랬지. 당황하니까 다 까먹네. 오일이 생각보다 많이 우와, 흘렀네요. 기름. 바닥뿐만 아니라 바이크 엔진 쪽에도 오일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참. 프라이머리 오일 빼는 곳은 이쪽입니다. 아, 참. 여기 프라이머리 오일, 아이고, 여기
나사가 보이세요? 이 나사인데 이제 또 분해를 해야지. 프라이팬을 갖다 놓고 우와 색깔 보자. 색깔 보이세요? 이런 색깔이 나오더니 기다려서 어우 여기 색깔가 엄청나네. 어우, 이게 다 색깔로. 패킹은 셋 다 이상이 없습니다. 패킹 하나 바꿔도 될 것 같고. 와, 이 패킹이요 이걸로 교체하려고 산 건데 이 세 개가 6,000원입니다. 한 개에 거의 2,000원 걸. 그래서 알리를 찾아보니까 이거에 거의 동일한 사이즈가 2,200원에 배송비까지 무료더라고요. 10개가. 할리 너무 비쌉니다. 이제 오일 필터를 결합해야 되는데 오일 필터를 결합할 때는 아이고 바람 불면 안 되는데 일단 색깔이 원래 좀 그렇구나. 오일 필터를 결합할 때는 오일을 조금 넣고 그리고 고무에다가 오일을 좀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 다 유튜브 보면서 배웠는데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동일하더라고요. 오일은 노란색으로 깨끗합니다. 기본 색깔은 발라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원래는 토크렌치를 써서 해야 되는데 제가 토크렌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몇 바퀴 감은 다음에 이게 두께가 있구나. 뭐랄까요, 이거 이제 한 바퀴를 더 감으면 오일 필터가 딱 결합이 된다고 나와서 그대로 해봤는데요. 이게 중국산이니까 이게 싸구려네요. 이게 돌렸다고 이빨이 나갑니다. 두께가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건데 이게 찌그러지네요. 나 원참 다음번엔 제대로. 이 세 가지 미션 오일, 엔진 오일 그리고 프라이머리 드레인용 이 볼트들은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끼는 건 아무 쪽이나 상관없고요. 다만 결합할 때 록타이트를 좀 발라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발라주겠습니다. 볼트를 결합할 때는 처음에는 손으로 웬만큼 잠길 때까지 돌려주고요. 마지막만 렌치로 살짝 조여주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도 그 토크렌치를 써야 되는데 토크렌치가 없으니까 적당히 감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프라이머리 케이스에 있는 드레인 볼트를 다 결합하였습니다. 이제 오일을 주입할 차례네요. 엔진 오일을 주입할 때는 여기 보이나?
엔진 오일 점검구로 넣으면 됩니다. 대략 4리터 반 정도 넣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매뉴얼에는 3.8리터 뭐 3.87인가 뭐 하여간 4리터가 안 되게 나왔는데 다들 4리터를 훨씬 넘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오차는 괜찮은 건가 싶긴 한데, 확인하는 방법은 찍어보는 거죠. 뭐. 일단 찍어보면 넣었으니 할 수 없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한 이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들어간 거예요. 2.5리터는 좀 많네요. 그런데 이게 필터에 좀 오일이 들어가고 지금 필터가 빈 상태고, 그리고 다른 데 곳에 그 오일 순환 쪽에서 오일이 빈 상태니까 일단 한번 구동시켜 보고 나서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인데요, 보이나? 여기 있는 대로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일단 풀러야겠네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풀르던데 왜 이놈의 제 바이크는 이렇게 가린 데가 많은지 원. 우와, 이게 뭐야? 미션 오일을 내면 1위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딱 여기 맞는 툴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대충 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 여기 맞는 기구를 다 갖고 있긴 힘든가 보네요. 이걸 이걸로 맡고 있으니까. 이게 프라이머리하고 미션하고 공용 오일입니다. 매뉴얼에는 이것도 0.8 얼마가 나왔는데 대부분 다 그냥 넣더라고요. 그런데 불확실하니까 조금 남겨놓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소프트웨어이 이게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이 큰 엔진의 차체가 작으니까 부품들이 참 불편하네요. 여러 가지로 다 됐고 다시 풀러서 안 찍히네. 다 넣어야 되는 건가? 이만큼 찍힌 건가? 찍혔구나. 끄트머리 살짝 찍혔네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더 채워야죠 뭐. 아이고, 자꾸 흘린다. 이 프라이머리 엔진은 좀 색깔이 있네요. 약간 푸르스름하게.
일단 깨끗하게 닦고서 여기까지 필요한 만큼 찍혔습니다. 보이나? 여기 필요한 만큼 이만큼 찍혀 있네요. 이 정도면 됐고, 이제 대망의 프라이머리 케이스입니다. 대망인지 다 망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라이머리 케이스인데요. 프라이머리 케이스를 이제 프라이머리 케이스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오일인데, 프라이머리 오일을 주입할 때는 여기를 열어야 됩니다. 으쌰. 프라이머리 커버를 열어야 되는데, 제가 오일을 갈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접 갈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라이머리 커버 안에 있는 클러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클러치가 114 엔진으로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일단 이 안에 있는 클러치 판 숫자도 8개인가에서 9개로 하나 늘었고, 맞나? 아마 그럴 겁니다. 8개에서 9개로 하나 늘었고, 형태도 바뀌었어요.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보이나? 보이는구나. 이 케이스 형태도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커갖고 그 가스켓이 이게 큰 원판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링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클러치에 이 힘을 주는 게, 이게 그 접시 스프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판 스프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판에 이렇게 이빨이 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의 스프링을 이용해서 6개의 볼트를 고정을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개로 하고, 여기 코일 스프링이 이 클러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 클러치를 당기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 판이 이만큼 움직이면서 클러치를 놨다 눌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여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 반대쪽에 클러치를 당기면 이쪽을 밀어주는 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얘를 이만큼 밀어줘서, 정말 좁다, 작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육각 볼트인데, 얘는 고정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거 풀을 넣어서 기초 텐션을 설정해 줍니다. 일단은 뭐 오일을 넣어 보죠. 하여간 할리는 이런 것까지, 아유 씨, 긁혔네. 이런 것까지 다 쇠예요. 이제 이걸 넣을 때는 아까 보신 이렇게 생긴 캡을 이용합니다. 얘를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이, 짜고, 뭐야 이거. 야, 이럴 수가. 프라이머리 케이스 사이즈가 바뀌었더니 이 오일 가이드가 안 맞네요. 야, 이럴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하여간 할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부품들, 사회품들 나오는 게 늦습니다. 일단 넣어보죠.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넣을 때는 대충 얘기하는 건, 여기 보시면 바깥쪽 원판이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있는 원판, 이쪽에 그 테두리가 잠길 정도로 만들라 그러더라고요. 1리터를 다 안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들 다 1리터를 넣으니까 저도 그냥 1리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나? 됐고, 참, 이게 안 맞을 줄 생각도 못 해봤네.
원래 이 오링도 바꿀까 했는데 지금 보면 오링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링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게 또 교체 안 하고 이것도 샀는데요. 이 오링도 15,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진짜 비싸요. 와, 엔진 오일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힘드냐? 아유, 정말 체력이 말이 아니네. 와, 어쨌든 주기대수 모비들은 다 갈았습니다. 다 갈았는데, 아유, 내상이 크네요. 쏟고 아주.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뭐, 어찌어찌 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 교체했습니다. 다만 좀 많이 흘렸네요. 에이, 닦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특이한 게, 할리는 일반 오토바이는 이게 엔진 오일하고 미션, 클러치 오일이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스포스터도 하나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V2인 이 크루저부터 투어링까지는 요즘들이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소프테일 투어링이었는데 이런 모델들은 이렇게 엔진 오일하고 그리고 그 벨트하고 클러치가 있는 쪽하고 기어 쪽이 오일이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더 좋긴 하죠. 엔진 오일에서 발생되는 그 연소 찌꺼기들이 미션이나 클러치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클러치에서 발생되는 분진도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렇게 가는 작업이 번거롭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일도 4리터, 5리터, 6, 7리터가 들어가니까 자동차에 비해서 적지 않고요. 그리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네요. 다음번에는 이게 20W50으로 되어 있어서 좀 특수한 할리에만 사용되는 엔진 오일들을 쓰는데 이쪽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이스는 솔직히 클러치 때문에 마찰력이 있는 그 오토바이용 MA나 MA2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나머지 미션이나 이 엔진 오일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일반 오일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20W50 엔진 오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용에서. 그런데 겨울 쪽에 가면은 굳이 20W50은 이게 이제 최저 온도도 좀 높고 최고 온도 견딜 수 있는 최고 온도도 좀 높은 거다 보니까 좀 더 낮게 뭐 10W40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겨울에 한번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메이커에서 나오는 이런 정비 매뉴얼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좀 특수한 걸 쓰는 경향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좀 다른 짓을 좀 해봐야겠네요. 기름값, 오일값만 14만원? 14만원이 넘는다는 게 좀 언뜻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도 3만원이 넘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자동차용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하여간 다 해봤으니까 시동을 걸어봐야죠. 이제 어쨌든 오일을 다 교체해봤으니까 이제 남은 건 시동 거는 겁니다. 문제야 없겠죠. 아휴, 아우, 온몸이 다 아프다. 이래서 이제 좋아진 건가? 아까 엔진 오일의 양이 좀 궁금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 정도로 줄었네요. 그러니까 살짝 처음에 넣을 때는 좀 많이 넣었다가
오일이 순환돼서 필터 같은 데도 들어가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양은 다 맞는 것 같고, 아유, 세차를 해야 되는데, 귀찮다. 오늘은 좀 고생했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한번, 아니 이제 다음부터는 직접 한 번이 아니죠. 뭐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제가 직접 오일을 갈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임 조금 아끼자고 이 난리를 쳐야 되나? 그냥 갖다 맡기는 게 쉬울 것 같은데. 하여간 할리 엔진 오일을 태어나서 처음 갈아봤습니다. 유튜브를 참고를 하긴 했는데 이게 신형이다 보니까 유튜브에도 참 도움이 안 되네요. 다음 날입니다. 점검차 한번 나와봤는데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소리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설프게 하기는 했지만 오일 누유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요. 나름 괜찮게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번에 또다시 제가 직접 오일을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가 오일을 처음 교체하면서 겪은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이 막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사고가 났네요. 아마 서행하는 덤프트럭의 뒤를 자가용이 들이받아서 옆으로 튄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날 타이밍에 제가 옆에 있었다면 옆으로 튀는 자동차에 부딪혀서 크게 부상을 입었겠죠. 이렇게 사고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시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